자, 윤석열, 김건희의 100가지 그림자를 파헤치기 위해서 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염태영, 이훈기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입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서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명태균 게이트 얘기, 또 두 분 다 진상단 소속이시죠? 그래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부부 비리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는데 소감을 이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의원님부터. 예,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경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비상계엄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거다 맞습니다. 하는 예측들을 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신뢰성을 갖게 되는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네. 그러는 가운데 같은 그 활동을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아주 보람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맡으셨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훈기 의원님도 지금 진상조사단에 계시니까요.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 100대 비리 의혹 국민 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이 특검을 왜 만들었냐면 그 윤석열 이제 그 탄핵을 하면서 김건희 비리가 특히 많이 묻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당에서 특히 김건희, 윤석열 비리라고 네이밍을 한 거는 김건희가 더 이제 무게 중심을 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한테 더 공분을 사는 게 김건희인데 윤석열만 탄핵 국면에 이제 부각이 돼서 뒤에 묻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3월부터 국민특검을 만들었고 100대 비리를 매일 브리핑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이제 상징적인데 필리핀 독재자의 부인 이멜다가 있잖아요. 이멜다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멜다가 어떤 비리와 부패의 상징 그리고 사치의 상징이었는데 그리고 거기도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이멜다는 복지부 장관도 하고 필리핀 시장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비리와 전횡을 휘둘렀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7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집행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보면 이멜다하고 똑같고 이멜다의 말로처럼 77년형 이상을 받을 것 같아요. 받게 만들어야 된다.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이런 심판을 일단 한 거죠. 지금 검찰이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몇 가지만 좀 다뤄보는데 일단은 창원 국가산단 부지 이 선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여기 국정개입 의혹 조사 본부장 하고 계시니까 국가산단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보고 계십니까? 창원 국가산단. 사실은 이제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 주도성을 갖고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할 때는 6대 전략 산업에는 그 방위 산업이나 또 원자력 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넣어서 창원에 특화된 그 창원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이것을 국가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철저히 그 기밀에 붙여지고 민간인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서 기획하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 참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관련된 정보를 빼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투기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이제 전혀 그 무엇이 벌어질지 몰라서 제가 그 작년 10월달에 국감을 하면서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창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무슨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그 전년도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이곳에 토지 거래가 얼만큼 있는지를 제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때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거래 면적은 10배, 거래액은 6배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짚히는 게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관련되는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못 주겠다. 또 혹시 이후에 뭐 우와 관련된 비리가 나면 우리가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감 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의혹이 있었던 건 또 뭐였냐면 이때 이 대부분의 부지가 9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풀어서 예. 그냥 그 해준 그린벨트에 거잖아요. 땅을 사고 이렇게 많이 집중됐다는 것은 좀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예, 거죠. 그때 요 의혹 제기 하나 하고 또 했던 것이 네. 요 사진 하나를 제가 공개를 했었어요.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요 땅 투기 의혹과 요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때 이 사진은 그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발표한 지 한 달쯤 후에 제주도에서 명태균이 그 창원 산단 선정 기념 및 이 안에 또 주인공인 한 사람인 장동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 창원 산업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기념하는 파티인데 이 안에 사람들이 앞으로 조사해 보면 땅 투기 사람도 있고 나올 것 온갖 같죠. 비리에 예. 카르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줄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사실은 이 산단 날리는 그린벨트 말씀도 좀 하셨는데 결국은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육성이 있으니까 요거 듣고 이야기 잠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창원시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2023년 1월 3일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중 한 명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창원산단 지정 발표까지 71일이나 남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창원산단 지정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합니다. 국가산단 하자 그럴 때도 네네. 한번 해보는 거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진짜 명법부장 구상력이 아니면 이건 되지도 않아. 맞습니다. 진짜 내가 뭐 사람들한테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시대의 제갈공명이라니까. 네. 자, 지금 결국은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명태균이고 명태균의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이렇게 이훈규님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에 15개 국가 산단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회비고 상당히 민간인이 알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정보를 알아갖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걸 진행을 한 거죠. 아까 네. 이제 염채영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지난해 국감 때부터 이 연결고리가 누구냐, 뭐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근데 명태균이 민간인이잖아요. 네. 김건희도 민간인이고. 예. 근데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의 어떤 과정에 설계부터 선정 발표까지 모두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나온 자료에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관계, 뭐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모든 비리가 그렇지만 아하. 그 비리의 상당수는 뒤에서 김건희가 실세 김건희다? 역할을 하면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멜다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건희가 그러면 염태영 의원님 계속적으로 이 산단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정황도 있나요? 2022년 11월 저거네요. 23일 날 예. 그날은 이제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창원에 와서 예정되는 부지를 돌아볼 때 안내를 했던 날입니다. 예. 그날 끝나고 나서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남기는 게 여사님께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걸 지시를 합니다. 보고 자료네요. 김건희 여사의 여사 보고 자료. 예. 여사 보고용 자료. 그렇게 2022년 12월 23일. 11월 23일. 11월 23일. 예. 야, 보고를 보니 봤는데 저는 사실 이훈규님 이게 예. 그냥 대통령 배우자예요. 예. 우리가 소위 말 영부인이잖아요. 예. 영부인이 국가 전략 사업 보고를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뭐 비상계엄과 내란 이 사단이 예. 김건희 때문에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중요 사업 또 보고도 김건희가 뒤에서 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 국정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술만 마신 먹고. 건지. 예. 이 창원 산단 선정 관련해서 명태균이가 윤석열한테 청탁한 정황은 없었을까요? 그 보면은 예.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
하고 두 사람 예, 텔레그램이 있던데요. 두 사람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예, 요 자료가 요게 그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텔레그램인데요. 예. 명치가 이미지 파일 하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송을 했어요. 창원 산단 지정 기원문이라고 해서 예. 창원 시민들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내갖고 끊임없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창원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인 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는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얼마나 얘기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오히려 김건희 명태균하고 얘기하고 명태균이 또 윤석열한테 얘기하는 예. 거죠. 그 관계 세 사람의 관계가 이걸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 지금 보면 윤석열은 뭔가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 되게 관심이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예. 느낌이고 답변도 그냥 맞습니다. 대충 한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 명태균하고 하고 네. 명태균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다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구도 같기도 해요. 특이하게. 꼭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고 윤석열이 해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고 김건희가 지금 다 조정한다는 느낌도 들고 형식적으로 보고한다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네. 이훈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2022년 12월 31일 예. 날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한테 텔레그램 보냈더니 그날 바로 그 창원 산단 지정 기원문을 윤석열한테 그렇죠. 보내죠. 예. 이런 일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별도로 이와 같이 네. 올려주십시오. 김건희 한때 여사에게 따로 보고해야 보고를 또 된다. 하고. 잘 만들어라. 이 보고를 하고. 웹자보처럼 이런 요구를 또 계속 하죠. 이 결국은 그냥 이 주도는 명태균이 했고 뒷배는 김건희, 윤석열은 조금 그런 느낌이 예,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뒷배가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연무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명태균이 창원 산단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예. 창원 산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 지정되는 것과 달리 변경이 됩니다. 아, 변경이 부지가. 됩니까? 아. 네,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는 예. 창원시에서 그 창원대학교 인근에 10만 평 부지를 제안해요. 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창원시장 출신인 경남도지사가 네. 그거 너무 적다. 그래서 세 부지를 정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지와 두 번째 어허. 부지, 세 번째 부지에서 지금 이것을 300만 평이 좀 넘는 부지로 신청을 해요. 예. 그런데 요 이 구역에 해당되는 요거는 사실은 농지로서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억지로 이걸 넣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결국은 1부지, 3부지를 1구역, 3구역을 빼고 2구역 부지 주변으로 또 200만 평을 신청했다가 아, 이 구역만. 최종적으로 이제 2구역의 일부가 포함된 이곳에 109만 평으로 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 중에 명태균이가 곳곳에 이제 개입돼 있는데 왜 개입해 있느냐? 결국은 부지 확정되니까 이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잠깐만요. 이거 밥 먹는 사진 한번 밥 예. 먹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밥 먹고 있네요. 예, 보여주시긴 했는데 아까. 제가 아까 예. 처음에 그 창원 산단 기념 선정 기념 축하 파티를 제주도에서 네.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집이냐면 오세훈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그 김한정 유명한 씨. 김한정 씨. 예, 집에서 예.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아까 그 무슨 이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밝혀진 것이 여기 김영선이 있는데 김영선의 동생들이 이 땅을 사고 참 주변에 놀랍네요. 또 여기 강모 씨라고 있는데 예. 그 강모 씨가 또 이것에 30억짜리 어허. 땅을 사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오세훈의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가 있고 또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최모 씨가 최모 있고 씨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관련되는 의혹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밝혀집니다. 야, 그거 이 회식 사진 그 회식 사진에 모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땅이 선정됨으로써 땅 사놨고 돈벌이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결국은 요 부지가 최종 네. 설정됐는데 여기에 강 씨가 투자한 게 요곳에 분포돼 있고요. 옆이네요. 또 김영선 의원 동생들이 한 게 여기 있어요.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 안에는 별로 재미를 못 보죠. 사실 그 옆에 해야 돼요. 예. 산단하려면 옆에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때 벌써
그 창원 산단 결정을 발표한 게 3월 15일인데 그 44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땅점을 봐줘요. 네. 아, 이게 내가 포함되느냐, 이 땅 사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명태균 도사가 그 이거 하나하나 땅점을 봐줬다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파다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밝혀진 것이 그런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와 관련돼서 그 땅 투기를 했거나 또 그와 관련된 이권을 나눴는지 그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우리가 될 거예요. 계엄이고 내란을 겪다 보니까 이게 탁 올라오다가 정지가 되는데 상당히 큰 비리잖아요. 예. 국가기관 산단 같은 거 만드는데 어떤 개인이 껴가지고 뒷배는 뭐 대통령 배우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가 그 땅 다 사놓고 산단 만들고 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창원 산단 비리가 네.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니까 많이 묻혔지 이 비리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그 정도 비리라고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태영 의원님이 이제 계속 파헤치고 계신데 네. 뭐 검찰 수사는 뭐 바로는 못 하겠죠. 아무튼 이 비리에 대해서 일단 당 차원에서 파헤칠 수 있는 데까지 파헤치고 뭐 이제 뭐 선거 후에 네. 검찰에서 명확히 수사하면 이 한 건으로만 해도 저는 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아주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 또 관련된 자들도 사람들도 많죠. 아주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3일 계엄이 이 산단이 제일 컸지 않을까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명태균 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도 있고 뭐 김영선 전 장관 얘기도 전 의원 얘기도 있지만 산단 부분이 가장 이 윤석열 부부한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로 처음에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이제 공천 개입으로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토마토 보도했을 때요. 예, 사실은 공천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네. 제공을 하고 공천과 당무에 개입한 거. 네. 그래서 뇌물죄와 공무원 중립 그렇죠. 의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무상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하고 정작법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네. 또 창원 산단 선정 개입과 정보 사전 유출은 형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입니다. 네. 굉장히 엄한 벌입니다. 다 법률 중한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탄핵 소추 그를 안 받죠. 불소추 내란죄 특권이 외에는 있죠. 불소추 예. 특권이 있죠. 예. 내란죄 외에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엄히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고요. 다 해야 된다. 자, 뭐 우리 이훈기 의원님은 100대 비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혹시 특검단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비리가 있을까요? 지금 뭐 100대 비리의 상당 부분이 이미 네. 나온 내용이에요. 네. 하나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사안인데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하나 브리핑을 하는 거고 좀 추가로 저희가 더 하는 거는 그 양평 공흥지구 농지법 위반 경작 실태 밝히기 위해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1g 그 대통령 관저 특혜 공사 의혹 이것도 좀 더 저희가 파헤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심우정 총장 딸 네. 특혜 여기 의혹. 뭐 특혜 의혹 네. 이것도 계속 파헤쳐서 조만간 브리핑을 좀 다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국민특검에서는 이 100대 비리 의혹을 정리해서 당에 전달하고 당에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으로 고발까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임위별로 가령 뭐 김건희 논문 표절은 교육이 그리고 뭐 PCL 청문회 이제 이게 그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이건 복지 그리고 심우정 비리는 뭐 외통위에서 뭐 청문회나 뭐 국정조사를 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잘 밝혀냈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드러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는 그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로 덮고 하나로 덮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다 밝혀냈던 부분들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당원분들이나 감사하다는 말씀도 끝까지 밝혀내실 겁니까 두 분? 예, 사실은 아까 이 한 장의 네. 사진이 얼마나 나 많은지 저거 너무 커 보여요. 예, 의혹들의 당사자들이 다 있는지를 모였네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김한정 씨, 즉 오세훈 시장의 비리와 불법들이 네. 이 안에서 다 퍼져 나오고요. 또 여기 최모 씨라고 일컬어지는 네. 요- 홍준표 쪽. 예, 총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두 분 다 이 의혹들과 당사자들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다 꼬리 자르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악돼서 나올 때마다 그 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불법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난 12월 3일 날 계엄하는 날 낮에 특별 기자회견을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터져가지고 본인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맞아요. 그러죠. 이 일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벌어져야 될 일이고요. 누가 옳은지 한번 따지자. 직을 걸고 한번 하자. 원래는 이게 수사기관이 하든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특검도 통과가 안 됩니다. 특검이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아갖고 해야죠. 아니, 실제로 의원님들이 뭐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실제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강제 처분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많은 자료가 또 저런 사진 확보가 돼가지고 또 많이 알려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규 의원님 그 가방이 또 계시니까요. 예. 가방이 계시 맞죠? 예, 맞습니다. 그 EBS 예.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탄핵에서 복귀해 갖고 그 EBS 사장을 임명했어요. 네. 그래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게 대법까지 판단이 났는데도 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이 2인 체제에서 또 사장을 임명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갖고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예, 그럼 당연히 예.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대도 않은. 그래갖고 나갔던 김우열 사장이 어제 오후에 다시 짐을 싸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변호사 비용 예. 그 방통위에서 예. 그 이준석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이 안 하고 있죠. 그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질 거 알면서 예. 소송 지금 한 거 그리고 아닙니까? 거의 모든 소송이 100점 100패거든요. 그게 예. 거의 다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예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럼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제 청문회 할 때 대전 MBC 시절에 이진숙 그 사장을 94%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들의 94%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사장직을 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냐면 청문회장에서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론조사에 가서 효도해야 되는 물어봐도 한 90% 넘기 어려워요. 독도의 어떤 일본 땅이냐 한국 땅 물어봐도 100%안 나오거든요. 94%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6% 보고 왔다 이게 말이나 그거를 됩니까?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정말 안타깝고 자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염태영 의원님 다음 주에 또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오늘 13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그랬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그 14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각종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또 그 의혹의 당사자들을 꼬리 자르기 하고 또 보훈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커넥션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추록을 했죠. 이게 풀려난 거 보석으로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풀려나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떠들고 그런데 돌아다닐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발언이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가 자기를 계속 부정하고 아주 허접한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뿔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20일 날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이분들이 나왔으니까 제발 그러는지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6개월이면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점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한다면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글쎄 상당히 제대로 잡는지 잔칫날이 됐는지 돼지를 잡는지 목요일날 불파게 출연하셔가지고 후속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저는 뭔가 일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이 홍준표의 전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속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들을 할 때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의혹이 10배는 더 많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나오게 되니까 대구시 관련자들이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홍준표 시장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있다니까 실제 그만두고 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또 터져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 얘기도 합니다. 해주십시오. 그 얘기도 우리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목요일 날 해주시면. 이용기 의원님 하실 예. 말씀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100대 비례에 대해서 저희 네. 이제 국민특검단에서 끝까지 파헤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맞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태영, 이용기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